안녕하세요. 해나의 생활기록부입니다.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레티네이 크림 10주차 후기를 남기도록 할게요. 그때 한 3개월 차 됐을 때, 그러니까 12주차죠. 그때 올린다고 했는데 조금 일찍 남기기는 합니다. 우선 저는 아직도 수분크림에 믹스해서 레티네이 크림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. 주 3회 정도 면봉 크기만큼 물론 때로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면봉 크기보다 조금 덜하게 아니면 그거보다 조금 더 많게 사용할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면봉 크기만큼 아직도 수분크림에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레티네이 크림이 피부의 시간을 되돌려주는 마법의 크림이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들도 있어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사용하는데 조금 망설여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각질이라든지 자결감, 이런 열감으로 인해서 얼굴이 울긋불긋해지는 그런 어떤 홍조, 또 때로는 트러블,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망설여지시는 것 같은데, 사용 용량이라든지 또 횟수 이런 부분들을 조절해서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고, 또 나는 정말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이 겁이 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수분크림에 정말 소량 깨알 만큼 섞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도 있으니까는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아니면 레티네이 크림이 피부과 처방전이 있어야지 우리가 구매를 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피부과 가셔서 내 피부에 맞게 어떻게 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안내 받으셔서 사용을 하신다면 안전하게 레티네이 크림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레티네이 크림이 아무리 마법의 크림이다 라고 이렇게 불리고는 있지만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.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도 있고 이 크림을 사용하면서 또는 전혀 부작용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대부분 작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. 그렇다는 건 내 피부에 나타나는 효능, 효과도 다 사람마다 틀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뭔가 한꺼번에 왕창 발라서 뭔가를 개선하겠다라는 그런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보고 내가 그냥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 중에 하나다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좀 이렇게 부작용 없이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사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일단 한 달 후기를 올리고 나서 영상을 올리고 나서 자결감 같은 열감 올라오는 거는 많이 줄어들었고요. 또 보이는 각질, 일어나는 각질은 제가 처음 사용하고 한 2주차, 3주차 지났을 때는 완전히 사라졌었어요. 그래서 보이는 각질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었고 특별히 큰 부작용이 없었는데 한 달 영상을 올리고 나서부터 굉장히 많이 이 턱 라인 부분 쪽에 트러블이 엄청 올라왔었어요. 특히 좁쌀 여드름 많이 올라왔었고 화농성 여드름도 군데군데 한두 개씩 이렇게 올라왔거든요. 그런 적이 없었는데 너무 좀 당황스러웠어요. 그래서 이 레티네이 크림을 안 발라야 되나. 물론 장기적으로 꾸준히 바르면 피부가 분명히 좋아지기는 하겠지만 당장 트러블이 막 올라오니까는 그게 또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. 그래서 좀 생각을 하다가 이 레티네이 크림이 피부 그 재생 주기를 좀 당겨주는 빨리빨리 될 수 있도록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크림이잖아요. 그래서 각질 탈락을 유도를 시키고 그래서 차라리 얼굴 겉으로 보이는 각질들 막 일어나는 각질들은 떨어지는 게 이제 크게 떨어지니까 상관이 없는데 미세하게 일어나는 각질들 제가 이제 소량씩 사용을 하다 보니까 미세하게 보이지 않게 떨어지는 그 각질들이 혹시 모공에 쌓여서 그 모공을 막고 트러블을 유발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번뜩 들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자극 필링을 좀 했거든요. 아주 예전에는 주 1, 2회 정도 필링제를 사용을 했는데 좀 피부 장벽을 위해서 좀 필링을 줄이고 아하나 바하가 함유되어 있는 그런 좀 화장품으로 각질을 녹이는 그런 좀 작업들을 했었어요. 그러면서 2주에 한 번, 필링제는 2주에 한 번, 내지는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레티네이 크림을
바르면서 아무래도 각질 그런 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얼굴을 봤을 때에 겉으로 보이는 그런 각질들은 없는데 뭔가 모공 속에 조금 노폐물들이 쌓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보였었거든요. 근데 레티네일을 사용을 하면서 피부가 더 민감해질 것 같아서 필링 젤을 사용을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러블이 올라오니까는 어쩔 수 없이 필링 젤을 사용을 했습니다. 근데 그거를 사용하고 나서 트러블이 엄청 좋아졌어요. 제가 사용하는 필링 젤은 닥터지에서 나온 이 브라이트닝 필링 젤이고요. 저자극 필링 젤이에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그냥 짜서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면 되거든요. 근데 예전에 사용할 때는 물기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잘 안 나왔어요, 각질이. 그래서 좀 물기 없는 상태에서 자극이 많이 되겠지만 물기 없는 상태에서 좀 이렇게 시원하게 했었는데 레티네이 쓰고 트러블 올라오고 필링 젤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갖고 물기 있는 상태에서 얘를 짜서 문질렀는데 정말 손 닿자마자 엄청나게 밀리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세게 하면 안 되고 뭔가 겉에 붙어 있는 먼지를 조금 이렇게 털어낸다? 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살, 왜냐면 레티네이 때문에 피부가 좀 민감해질 수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 좀 살살 이렇게 굴리듯이 필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매끄러워지는 것도 당연히 매끄러워지겠죠. 필링 젤을 사용을 했으니까 이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쏙쏙 다 들어갔어요. 그래서 아, 이 미세한 각질이 좀 피부 모공이나 이런 부분들에 알게 모르게 좀 이렇게 쌓여 있어서 피부 트러블을 유발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겪으면서 확실히 레티네이 크림이 피부 재생 주기를 당겨주고 각질 탈락을 유도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는 반면에 수분 관리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혹시라도 트러블이 갑자기 나거나 아니면 모공 안에 뭔가 이렇게 지저분한 그런 어떤 노폐물들이 차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저자극 필링 젤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이거는 개개인에 맞게끔 피부 타입에 맞게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한번 레티네이 크림의 주의사항을 가장 기본적인 주의사항을 말씀을 드리자면 레티네이 크림을 사용하면 분명히 피부가 건조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수분 관리를 열심히 잘 해 주셔야 돼요. 그래서 물도 많이 마셔주시고 수시로 건조하지 않도록 미스트도 뿌려주시고 나한테 잘 맞는 수분 크림도 듬뿍듬뿍 자주자주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레티네이 크림은 자기 전에 저녁에만 바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고 바르고 난 다음 날 아침에는 크림이 얼굴에 남지 않도록 잘 세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레티네이 크림을 바를 때에는 항상 아시죠? 자외선 차단제, 선크림 반드시 필수입니다. 일단 지금까지 사용을 해본 저의 느낌은 확실히 뭔가 피부결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다. 그리고 잔주름도 조금 잔주름이 막 팍팍 펴졌다라는 거는 아니지만 정말 좀 이렇게 예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확실히 받고 있어요. 그래서 좀 더 꾸준히 써보신 분들은 모공도 좀 줄어드는 것 같다. 내지는 얼굴 안색도 환해졌다.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아직 10주차 정도밖에 안 돼서 그런 부분들까지 확 와닿지는 않거든요. 아직은. 그래서 좀 더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후기 영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오도록 할게요. 오늘도 수고하셨어요.